어디 갔다 와? 술 먹으러. 아, 그러면 술을 왜 이렇게 먹어 그래? 가만히 있어봐. 이제 안부 좀 물어볼게. 안부 좀 물어볼게. 내 며느리 이뻐? 더 좋아? 시아버지한테 잘해? 아이 왜 자꾸 물어? 기자 알아? 몰라. 그때도 내가 취재해 갔잖아. 며느리.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기록하고 이야기 나누며 취재 삼매경에 빠져 있는 이분. 올해로 86세, 기자 생활 8년 차를 맡고 있는 베테랑 기자 할머니입니다. 들어갔으면 답답하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취재도 하고 이제 사진 찍고 글 쓰고 하는 걸 이걸 취미로 살고 취미로 알고 살아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할머니는 오늘도 취재 중입니다. 속리산 자락, 물 맑고 인심 좋은 600년 전통의 농촌마을. 마을 모양이 북을 닮았다 해서 북실이라 불리는 시골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 이응섭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을 깨우는 힘찬 소리의 주인공은 할머니의 70년 단짝 김양희 할아버지인데요. 88세의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게 힘이 좋습니다. 하루 저녁에 이거 뜨시게 하려면 이런 거 3개 가져야 돼. 보기에도 무거운 통나무 조각을 번쩍번쩍 들어 나르는데요. 이 정도면 내일 아침까지 끄떡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불을 떼는 사이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부드러운 두부를 듬뿍 넣은 구수한 청국장. 두부, 무, 배차. 주로 이렇게 드세요? 예, 맨날 난 그것만 먹어요. 고기 잘 안 먹어. 씹기 편한 반찬과 따뜻한 국.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할아버지를 위한 맞춤 밥상인데요. 이런 뜨신 국물만 있으면 다 먹어요. 여러 가지 반찬 필요 없어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밥상엔 진수성찬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셋, 넷. 이건 뭐예요? 저기 안 씻고 생강차요. 건강에 살으라고 이렇게 타다 주는 거요. 내가 좀 귀찮아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둘이 피차에 서로 좋잖아. 이렇게 자상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할머니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할아버지가 생강차 타다 주셨는데 바로 안 드시네요. 어떤 땐 시커가지고 뭐 잊어버리고 잊어버려가지고. 어느 땐 노인정에 간데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할까 하면 빈거 어느 땐 먹었고 어느 땐 안 먹고 그냥 가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 잊어버리고. 왜 안 먹었냐니까 잊어버렸대. 잊어버렸어. 잊어버려가지고 조금 시끌랑 먹는다 가다가만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 먹어요. 하나도 안 내버렸어. 다 먹었어. 식었네. 완전히 맛있어 이거. 과거에 젊었을 때는 더러 말다툼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지금 와서 이제 재미나게 좀 살다가 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마음 먹고 내가 타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갈 날에 이제 서로 씌웠는데 아유 진짜로 맛있어 이건. 티타임을 끝내고 방 안에서 홀로 TV를 보는 할아버지. 거실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각방 생활은 글 쓰는 할머니를 위한 할아버지의 배려랍니다. 또다시 그 사람은 글 쓰고 하는데 괜히 뭐 도움이 안 되고 나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내 방에 편안하게 앉아서
저 TV 보는 게 더 좋지요. 뭐. 거기서 가라고 치고만 하고. 그래, 우리 사는 게 그래요. 마음은 뭐 변함이 없지만 안 씻고는 안 씻고대로 방 거기서 똑같이 하고 난 여기서 가고. 할머니는 밤마다 기사를 씁니다. 올해로 8년 차. 현재 충북의 지역 신문 중 하나인 보은신문 기자로 활동 중인데요. 8년 전 지인의 권유로 기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글 쓰는 것이 취미였던 할머니의 적성과 딱 맞는 일이 기자였습니다. 좋았던 거는 이제 그 기자 생활을 여러 해 하다 보니까 뭐까지 뭐 기자라고 실버 기자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알아보고 늙은이들도 알아보고 아 이거 어쩌면 그렇게 노인네가 그렇게 그런 걸 글을 쓰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다음 날 할머니가 신문사에 들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시 더운데 요새 오래간만이네. 앉으시죠. 여기 아이고 취재한다고 나왔지 뭐. 다니셔야지 그래도 건강하시고 뭐 이 100세까지는 하셔야지.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딱 죽을 나이가 좋은 나이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래서 뭐 이제 또 안 되고 뭐 어거지로 죽을 수는 없고 이제 또 하는 대로 하다가. 기사에 대한 의논이 한창인데요. 요즘은 사진을 많이 보지 기사 내용보다는 그래, 사진을 많이 보는 추세거든. 사진이 없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응?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진을 같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여기도 사진 설명과 위치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할머니. 찍어서 보내주시고 뭐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살아온 그 경험, 살아온 삶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의 어떤 이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사를 쓰세요. 할머니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도착한 곳은 보은의 한 초등학교 강당. 취재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는 할머니인데요. 이번 소재는 충북 소년체전 보은선수단 발대식입니다. 일단 취재를 시작하면 눈빛부터 달라지는데요. 무슨 종목의 선수요? 이렇게. 여자들은 수영이고요, 남자들은 축구예요. 예뻐요. 웃어요. 기자여서 저희를 촬영해 주시고 인터뷰도 해 주시니까 기분이 최고예요. 할머니의 기분도 최고. 성인은 내고 애들 만나면 굉장히 즐거워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애들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더 좋아요. 또 글도 쓸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게 보람 있는 생활인 것 같아요. 79세에 시작한 늦깎이 기자 생활. 취재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 일이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할머니의 중요한 장수 비결입니다. 기사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또 글을 쓰시고 이런 활동이 상당히 그 중요한 이제 인지 건강 면에서 이 여러 가지 정신 활동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지속적인 우리가 정신 건강 유지 측면에서 글을 읽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꾸준히 본인이 물론 좋아하셔서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히 이 이용섭 할머니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오후. 기분 좋은 봄날 데이트라도 즐기려는 걸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두 분이 도착한 곳은 집 근처의 선산. 우리 저 셋째 아들이 여기로 가까운 데를 이렇게 이 종산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하도 좋아서 앞에도 봐도 속이 확 튀어서 좋지, 양다리 져서 좋지, 가까워서 좋지, 도로 옆에라 좋지.
하도 좋아서 그냥 하루 한 번씩 꼭 와요 여기. 여기는 우리 들어갈 때고요. 조엔 이제 저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 합장한대고. 때로는 데이트 삼아, 때로는 소일거리 삼아 하루도 거르는 일 없이 꼭 들른다는 할아버지. 여기 풀났네. 손가락으로 갈치면서 그거 뽑으라고 하는. 나만 여기 들어갈게. 둘이 다 같이 들어갈 건데 왜 나만 시켜? 아, 시키면 어때요, 그래? 아이고, 참. 아, 그래? 뭐, 큰일도 아닌데. 이렇게 티격태격 70년.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나실 거예요? 만나야죠. 안 살아요, 나는. 나는 살 거요. 안 살아요. 내가 안 사는데 어떻게 살아? 뭐를 살고 말고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뭐 참. 예를 들어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난 다 살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갈게요.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살게. 붙잡을게요. 그 어린 게 17살 먹여서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잘못 만나 신랑 잘못 만났을 때 물려다 뭐 빨래하고 그래 고생 많이 했죠. 할머니의 시집살이 고생은 세 권의 시집으로 엮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서쪽 세우나 난다. 서쪽 세우나 난다. 첫 시집. 요거는 이제 나 혼자 쓰는 편지. 두 번째. 요건 민들레 피는 언덕. 사실 이응섭 할머니는 신문 기자이기 전에 시집을 세 권이나 낸 현역 시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집 와서 하도 모든 것이 말이지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 고생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살다가 참 너무 고생이 되니까 이제 글을 썼나 봐요. 글을 쓰기 시작해서.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온 꽃 같은 17소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내가 됐습니다. 1년에 제사만 50번, 물동이를 이고 지고 아궁이 불 때며 온갖 고생을 했던 시집살이. 맵고 힘들었던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시를 쓰며 풀어냈는데요. 17부터 틈틈이 써온 글들이 모여 74세 되던 해 시인이 됐습니다. 백발 시인의 글들은 할머니의 일생이 고스란히 녹아든 소중한 기록입니다. 시는 나의 동반자, 고달픈 농사일로 파김치가 되어도 찬물로 졸음 씻고 원고지를 메웠다. 쓰고 또 찢어버리고 새벽달을 보았다. 초중장은 3434, 종장은 3543. 어머니 길쌈하듯 씻을 날줄 엮었다. 남들은 우습게 봐도 시는 나의 동반자. 지난 세월은 참 고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노년의 여유를 누리며 재미나게 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늦은 나이에 자전거도 배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꼭 들르는 경로당은 할머니의 놀이터.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건강체조 교실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콩심을 밭을 정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무거운 돌 골라내는 일도 거뜬합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개운한 게 좋은데 몸을 안 움직이고서도 그냥 있으면은 몸이 개운하들 못해요. 불편해요. 이렇게 이런 걸 너무 또 대간하게 하면 목 더 아프고 이런 거니까 슬슬 하면 몸이 더 좋아져요.
참 부지런한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는 반일 안 하세요? 아, 일 안 해요. 일도 못 해요. 일만 해요. 그래도 건강한 거라고 우리 안서 끄는 그래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아내가 건강한 것만도 참 고마운 일이랍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할머니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네요. 생각 많이 하죠. 그날 저녁. 덜그럭거리는 설거지의 주인공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 편한 자세로 TV 시청에 푹 빠져 있는데요. 설거지 하시네요. 네, 설거지 해요. 오늘은 일 내가 해요. 항상 하세요?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제 한 일단 1년은 됐을 거예요.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좀 이따 하려고 이거 복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자 생활로 바쁜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다는 할아버지. 그렇게 함으로써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해준다고 저것도 몰라라 하면 그게 되었어. 사는 게 우습도 안 하지. 할머니를 배려하는 할아버지 모습을 좀 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방에서 나오는 할아버지. 오붓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여는데요. 늘 이야기꽃을 피우던 식사 시간이 어쩐 일인지 고요합니다. 한마디도 없이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먼저 일어나는 할머니. 할머니의 기분이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내의 기분을 풀어줄까요? 갑시다. 저 가서 식당에 점심이나 먹고 옵시다. 가요. 오토바이까지 동원됐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오토바이가 신나게 달립니다. 누가 이분들을 구순 앞둔 노부부라고 생각할까요? 왕년에 오토바이 좀 몰아본 운전 실력이라는데요.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는 노하우는 바로 데이트.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수유꽃도 이렇게 노랗게 피고 한데 이렇게 거리는 게 좋지요. 예. 그저 공원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전부인 데이트지만 함께 걷는 짝꿍이 있어 행복합니다. 남편이라는 이가 살아있으니까 자식이 그만치 못해줘. 자식이 천만에요. 못해주고 그래도 만날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이제 경로단 같은 데 가도 내가 그러지. 그래도 대부가 계셔가지고 호강이다. 응? 누가 방을 이렇게 뜨겁게 해주고 추우면 추울 깨비 불 떼주고 하는 사람 음주면 누가 해주느냐. 자식도 그렇게 갖고 살으니까 못하지. 오토바이 채우고 그런데 그런데 이 양반 앞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내가 경로당에 가지고 그러면 그래. 아이고 누가 뭔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대문은 이상하네. 참. 누가 뭔지 죽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건 모르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또 그러지. 봄나들이의 종착역은 맛있는 밥집. 늘 함께 먹는 밥도 데이트 중에는 더 꿀맛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하는 데이트는 두 분의 70년 해로 비결입니다. 구순이 다 된 나이에도 손 부지런한 할아버지는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강아지 밥 챙기고 하우스 작물이며 텃밭을 가꾸는 등 부지런히 소일거리를 찾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데요. 닭하고 개하고 먹을 거 주고 이런 건 물 주고 돌보고서 이제 일하러 가야죠. 이거 하우스가 조금 더 있으면 경계는 뜨거워요. 그래서 물을 안 주고 가면 다 깜빡해서 물을 안 주면 다 말라 타 죽었어요 한번.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을 하는 사이 할머니는 꽃단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교배 장에 가려고. 장애는 왜요? 장에 가서 뭐 이제 또 취재거리도 좀 있나 하고 가보려고. 가세요.
할머니 외출 시간에 맞춰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가 출발합니다. 할머니의 70년 단짝이자 6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기사가 할머니의 외출을 책임지는데요. 든든한 전용기사 덕분에 안전하게 일터 입성 완료. 오늘도 취재 수첩을 꺼내듭니다. 저기 채수장이네, 그지? 예예. 이제 쭉 매날이. 이날이 응. 뭐 이런 건 달래 이렇게 나오다가 응. 이제 혼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혼잎도 나오고. 예예. 혼잎 나오고. 이게 산에서 나는 건데 이게 그냥 제일 처음에 산나물 중에서 먼저 나는 게 혼잎은. 참 이렇게 부지런한 할머니들이 말이야 산에 가서 이런 거 뜯고 이게 뭐냐 건강을 위해서 가만히 방에 들어앉았으면 아이 다리 아프다.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시골 노인들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따는겨. 시골로. 이곳저곳 다니며 꼼꼼하게 취재하는 기자 할머니. 예, 이제 데리러 와요. 우리 집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요? 왜요? 나 데리러 오라고. 비서지. 비서는 한 가지지 뭐. 비서는 한 가지야 진짜로. 오라면 오고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집안일은 물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비서 역할까지 톡톡히 수행하는 할아버지. 아내의 기자 활동을 배려해주는 할아버지의 적극적인 외조가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양희 할아버지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지지라든가 칭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다만 할머니의 이제 여러 가지 일 자체를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안정적인 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내 일이 이 집안의 이제 다른 배우자한테서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이제 정신적 안정감이 계속 충족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정신 건강뿐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떤 신체 건강, 전반적인 장수의 비결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를 쓰는 기자 흥섭 할머니와 70년 지기 단짝 양희 할아버지의 봄날. 사랑한다 뭐 어쩌고 그렇게 표시는 안 해도 마음정으로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요. 이 사는 길이 가파르고 힘들어도 그걸 이기고 살아야 돼. 좋은 날이 온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서라도 살으면 나중에 오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어김없이 피어나는 봄꽃들처럼 늘 좋은 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우리 셋째 아들, 셋째 며느리. 안녕하세요.